안녕하십니까. 시사기획 날 김종환입니다. 오늘은 음식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전주를 맛의 고장이라고 하죠. 한때는 전주 시내 어느 식당을 들어가도 실망할 일은 없다고들 했습니다. 풍성하고 맛있는 음식을 싸게 먹을 수 있는 곳, 바로 전주였는데요. 지금은 어떤가요?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음식점이 얼마나 될까요? 시사기획 날, 오늘은 전주 한식의 실체를 찾아보고 맛의 고장 전주의 명성을 되찾기 위한 방안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많이 먹기보다는 맛있는 음식 그리고 건강한 음식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 종류만 고집, 이게 정통이야 하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은 고착이라고요. 요즘 한식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건강한 먹을거리, 건강 밥상이 화두로 떠올랐기 때문이죠. 전주는 이 한식을 대표하는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위상이 많이 달라졌는데요. 전주 한식을 취재한 오중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중호 기자, 전주 음식하면 비빔밥, 한정식, 콩나물국밥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데 전주 한식의 가치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네, 전주 한식하면 맛있다, 상차림이 푸짐하다, 값이 싸다 이런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새로운 형태의 한식이 대거 등장하면서 전주 한식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맛의 고장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은 무엇이고 전주 한식의 현주소는 어디인지 심층 취재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 근처 팔달로에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전주 시내 33개 동네 소문난 손맛들이 만든 비빔밥을 맛보려는 사람들입니다. 흰 쌀밥 위로 알록달록한 갖가지 나물과 고명을 얹은 대형 그릇. 여럿이 둘러서 커다란 주걱으로 슥싹슥싹 버무리면 어느새 먹음직스러운 비빔밥이 완성됩니다. 비빔밥은 역시 나눠 먹는 게 제맛. 전주에서 친구들이랑 놀러와서 비빔밥도 나눠주시고 먹어본 비빔밥 중에 제일 맛있는 것 같습니다. 꼬마 요리사들이 조물조물 비빔밥을 만듭니다. 평소에는 잘 먹지 않던 당근과 시금치도 내 손맛이 더해지면 맛있어집니다. 천천히. 원래 채소 좋아했어요? 옛날엔 싫어했는데 이제 좋아해요. 왜 좋아해요? 지금 먹으니까 이제 괜찮아진 것 같아요. 맛있어요? 네. 올해로 10번째 치러진 비빔밥 축제. 이번에는 전주 신미를 비롯한 토속적인 식재료에 고유한 맛을 살리는 데 중점을 넣습니다. 각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이 있지 않습니까? 뭐 미나리면 미나리, 그럼 콩나물이면 콩나물 이런 쪽을 갖다가 우리 지역 것 순수하게 우리 지역 것을 가져다가 지금 레시피를 해서 지금 비비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의 고유의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그 맛을 갖다가 충분히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 100여 명에게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제일 많이 꼽은 건 비빔밥. 10명 중 7명 가까이 됐습니다. 이어 콩나물국밥, 한정식, 백반순으로 답했습니다. 대표하는 음식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주 비빔밥이요.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여기 여러 번 먹어봤는데 맛이 좋아요. 전주하면 전주 비빔밥이고 전주 비빔밥이 맛있어요. 그래서 드셨어요? 네, 지난번에도 와서 먹었었고 이번에도 먹으려고. 비빔밥은 뭐 다른 지역에서도 흔히 먹을 수 있는데 콩나물국밥은 이제 전주만의 좀 특색이 있어서 콩나물국밥이 훨씬 더 전주 대표하는 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하고 좋죠. 그냥 다양하고 또 옛날 생각도 나고 한 번씩은 그런 분위기나 이런 거 있을 때는 먹을 만해요. 그렇다면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 비빔밥의 유래는 뭘까? 전주 비빔밥은 육회와 황포묵, 각종 나물 등 10여 가지 색색의 식재료를 밥 위에 얹습니다. 황청, 백, 적, 흑, 우주를 상징하는 5가지 오방색이 포함돼
음양오행의 조화를 이룬 음식으로도 알려져 왔습니다. 그 오방색은 그 모든 어떤 우리 몸에 가장 그 좋은 그런 그 색깔하고 같이 저기가 된 거거든요. 접목이 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방색을 이 5가지 색을 함께 먹어야 우리가 그 오장육부가 다 편안해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 저희가 비빔밥에도 오방색이 들어간다. 이런 비빔밥의 유래에 얽힌 이야기는 다양합니다. 농번기의 들밥으로 된장에 밥을 버무려 먹었다는 농번기설. 동학농민혁명 당시에 주먹 비빔밥에서 유래했다는 동학농민설. 제사 뒤 남은 음식을 죄다 모아 비벼서 먹었다는 제사음복설. 왕이 하사하는 골동반 비빔수라가 기원이라는 궁중 음식설 등 여러 설이 존재합니다. 견해가 많다는 것은 어느 것도 뚜렷한 근거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 오히려 서민들의 장터 음식에서 유래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전통을 조선의 것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한다 그러면 전혀 조선의 것은 아니죠. 전주가 근대 이후에 발전하면서 만들어진 음식이죠. 먼저 비빔밥의 경우에는 남부시장에서 자판에서 이렇게 만들듯 팔던 그 음식이 지금 이렇게 모양새를 잡은 것이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비빔밥은 전주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지역에서의 장터에서 다 발견되는 음식이에요. 전주 비빔밥의 유래는 이렇듯 분명하지 않은데 조리법은 천편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해서 여름 비빔밥, 겨울 비빔밥 다르거든요. 여름에는 싱싱한 푸승기가 많이 올라오는 이런 것이 되겠고요. 겨울이면 묵나물 중심의 비빔밥이 있을 거고요. 이런 식으로 변주를 충분히 줄 수 있는 것인데 딱 한 종류만 고집, 이게 전통이야 하고 생각하는 것, 이런 것은 고착이라고 해요. 지구를 바라보며 떠 있는 국제우주정거장. 8년 전 국내 첫 우주인이 된 이소연 씨는 당시 김치와 라면 등 한국형 우주식으로 영양을 섭취했습니다. 이후 전주 비빔밥도 멸균 처리한 건조 상태에서 섭씨 70도의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는 우주식으로 개발했습니다. 2030년에는 화성 탐사 우주인에게 제공한다는 목표까지 나왔습니다. 우주식 출시 이후 비행기 기내식을 비롯해 군용 전투식과 재난 대비용 비상식량, 스포츠 레저용 식품 등 갖가지 비빔밥 상품화 전략이 추진됐습니다. 이런 다양한 비빔밥 상용화 노력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우주식으로 개발된 전주 비빔밥은 높은 생산비에다 수요가 거의 없다 보니 결국 생산이 중단됐습니다. 우주식은 크게 봐서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봐지고요. 정읍의 방사선 연구소와 전주 비빔밥 연합회와 전주시가 해서 만들어 본 것이고요. 일부 상품을 해서 좀 판매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좀 일반적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여건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항공사에 공급하기로 했던 비빔밥 기내식도 영세한 지역 업체가 감당하기에는 역부족했습니다. 적게 공급이 안 되면 비행기에 기내식을 실어줄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뭐 그런 그릇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세품이어서 여기로 반출되는 것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인천 영종도에도 공장을 지라고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저희가 좀 투자하기가 어려워서 중도에 포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주 비빔밥은 어떻게 바뀌고 있을까? 한국 전통문화 전당의 문을 연 한식당. 각양각색의 나물과 고명을 골라 직접 비빔밥을 만들어 먹는 비빔밥 뷔페를 처음 선보였습니다. 당뇨병이나 비만, 고혈압 같은 성인병 예방에 좋은 기능성 비빔밥도 마련했습니다. 저염식으로 드셔야 하거나 좀
그 체중 관리를 좀 위해서 좀 식단을 좀 골라서 드셔야 하는 분들, 그분들이 좀 본인의 식성에 맞도록 골라서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좀 한쪽으로 좀 더 다양하게 뷔페의 장점 좀 살려본 코너라고 보시면 돼요. 비빔밥이 일품 요리인 만큼 반찬 수를 대폭 줄여 다른 식당보다 가격도 30%가량 싸졌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골라서 먹을 수 있으니까 좋고요. 저는 원래 고기를 못 먹거든요. 근데 제가 원할 수 있는 채식으로만 꾸려서 먹을 수가 있으니까 편리하고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맛있고요. 다 여기 친환경으로 재배했다고 들어가지고 자주 찾고 있습니다. 가격도 다른 데보다 저렴하고 맛도 맛있고 바로바로 먹을 수 있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대형 마트나 편의점에서는 비빔밥도 뜨거운 물만 부으면 바로 먹을 수 있는 즉석밥으로 살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식습관이 바뀌고 혼자 사는 가구가 증가하면서 한식에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는 겁니다. 즉석밥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자주 드세요? 네. 왜 자주 드세요? 바쁠 때 빨리 먹을 수 있고 편리해서요. 많이는 안 사 먹는데 가끔씩 먹는 편이에요. 왜 먹어요? 편리하니까 그런 거 많이 먹는 것 같아요. 간편하게 들고 다니며 먹는 테이크아웃 비빔밥도 개발했습니다. 비빔밥 크로켓과 비빔롤, 컵 비빔밥과 비빔밥 소시지까지 비빔밥의 무한 변신도 거듭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퓨전 비빔밥을 손님들한테 제공하고 있는데 모양도 특이하고 또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맛과 그런 것을 손님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걸 통해서 필요로 하시는 외국에 있는 우리 한인 교포들이라든지 그런 것을 제공하려고 저희 홈페이지 안에 레시피라든지 또 각종 자료들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전주를 대표하는 음식 비빔밥. 전국적인 맛의 평준화 또는 획일화 속에 갈수록 퇴색해가는 명성. 전주에 오면은 황록두로 빚은 황포묵이 들어간 비빔밥을 먹는다든지 또 규모화 식당들보다는 그 이야기가 있는 정말 만족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좀 확대해야 되는데 이제 특히 관에서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과업의 목표 성공 이런 걸 중요시하다 보니까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전주 음식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걸까요? 총리와 국회의장 등 헝가리 유력 인사가 대거 참석한 한식 시식 행사. 입과 눈이 즐거운 한식 코스 요리가 나옵니다. 한식의 풍미가 유럽인들의 입맛도 매료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 Tehát az, hogy minden étel egyszerre volt lágy, és volt benne roppanós, és egyszerre volt benne savasság, és egyszerre volt benne csípősség. 이번 요리를 준비한 사람은 세계적인 여행 정보 안내서에서 한국인 최초로 높은 등급을 받은 한식 요리사입니다. 한식은 한번 먹어보면 저는 분명 중독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도 외국 사람들이 더 많이 한식을 즐겨 찾을 것 같습니다. 프랑스 요리를 파는 레스토랑과 카페가 즐비한 서울의 한 거리. 이곳에 사전 예약제로 운영하는 아담한 한식당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외국인을 상대로 한 특별한 요리 강습이 한창. 외국인들은 진지한 눈빛으로 조리 과정을 하나하나 지켜보며 수첩에 적습니다. 갈비. 색깔이 약간 갈색으로 딱 변하는 정도만 해서 이렇게 기름 종이에다 건져놔요. 이 조금 더 타면 이렇게 까맣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요리 주제는 갈비찜과 잡채. 1시간 남짓한 섬세한 조리 과정을 마치고 드디어 식탁 위에 오른 한식.
외국인들은 자기 나라 음식과 전혀 다른 한식 상차림에 푹 빠졌습니다. 같이 드셔야 돼요. Alors je trouve que la cuisine coréenne est très très différente de la cuisine française. Notamment aujourd'hui on a eu la chance de voir la préparation de japchae qui est mon plat préféré en Corée. Et j'adore le mélange des saveurs, des couleurs, notamment l'ingrédient principal qui est fait à base de patates douces. 다채로운 식재료를 자유자재로 요리에 접목하는 방식에 매력을 느낍니다. J'aime beaucoup la cuisine coréenne en général parce qu'il y a beaucoup de légumes différents par rapport à la France, des racines, la façon de faire les sauces, on utilise du sucre, des jus de fruits comme la poire, la prune, ce qui pour moi donne des goûts différents par rapport à chez nous. 자극적인 식재료 사용을 줄이고 전통 장류를 활용한 깊은 맛의 소스를 개발해 호감을 높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불고기나 잡채, 그다음에 비빔밥 요 세 가지는 꼭 이제 수업을 듣고 싶어 하세요. 그 프랑스 분들이. 그래서 주로 이제 한국 전통 음식을 기본으로 베이스로 이제 수업은 진행은 하지만 뭐 너무 또 한국스럽게 이제 수업을 하다 보면 또 좀 흥미가 덜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뭐 잡채도 조금 변형하고 불고기도 좀 이제 뭐 불고기 원래 원 재료는 들어가지만 조금 그 약간 퓨전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조금 프랑스 분들이 접했을 때 거부감이 느끼지 않을 정도의 음식을 조금씩 연구해가면서 이제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어요. 현대적 감각의 한식당들은 저마다 독창적인 코스 요리와 퓨전 요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국내외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아 한 끼 식사 가격도 1인당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넘습니다. 지금 소비자 트렌드를 좀 더 먼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트렌드는 많이 먹기보다는 맛있는 음식 그리고 건강한 음식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 가짓수가 너무 많아서 아니면 뭘 먹어야 될지 몰라서 또 음식이 조화가 안 맞아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한정식이 사실은 부담스러운 음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딱 필요한 것만 구성해 넣으시고 그래서 거기 가면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는 그런 틀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세계적으로 미식 유행을 선도하는 식당을 찾아 해마다 순위를 매기는 영국의 한 인터넷 매체. 이 매체가 올해 선정한 아시아의 최고 식당 50곳에는 서울에 있는 한 식당 3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전주의 한 식당은 한 곳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음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음식의 전쟁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해마다 1등부터 100등을 뽑고 그게 일정한 날 딱 뜨기 시작하면 음식하는 사람들은 밤에 기다렸다가 누가 1등을 했나 뭐 이런 거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맛과 멋의 고장으로 알려진 전주. 지금 전주의 한식은 어떤 모습일까? 전주 음식 문화를 상징해온 한정식. 흔히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수십 가지의 음식이 차려진 푸짐한 상차림으로 이름이 났습니다. 하지만 한 상에 1, 20만 원씩 하는 비싼 가격에 비해 음식 추세와 유행에 뒤떨어진다는 지적이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한정식은 솔직히 음식 재료는 많은데요. 좀 약간 진짜 먹을 만한 음식이 약간 없다고 약간 느껴가지고 한정식은 잘 안 먹는 편이에요. 전주 한정식의 정확한 유래도 찾기 힘듭니다. 일단 전라도의 풍부한 농축산물을 바탕으로 한 지방 호족과 사대부가의 풍성한 상차림에서 유래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반면 조선시대 궁중 남자 요리사였던 대령 숙수들이 밖으로 나와 이른바 요정집 같은 데서 연회 음식을 호화롭게 차려내는 게 기원이라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사실 한정식이라는 말 자체는 그 우리 한국 음식의 정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원래 이제 우리 음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왕가에서 어떤 잔치가 벌어졌을 때 음식이 나오는 건 사실은 교자상으로 이렇게 해서 한 상 이렇게 들고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유래된 건데 그 상의 의미가 어찌 보면 한정식 하면 오히려 그게 교자상이라는 개념하고 같고, 그다음에 이제 서양 음식과 우리 이제 전주 음식, 우리나라의 음식의 차이로 보면 한정식은 사실은 이제 어떤 공간 배열형이에요. 그러니까 한 공간에서 모든 걸 다 그 맛보고 즐기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후 일제강점기 때 고관 대작이나 부자들이 드나들던 요정집의 상차림은 전성기를 구가했고 1960년대 들어서면서 비로소 한정식이라는 일본식 명칭이 붙여졌다는 겁니다. 그 기생집이 1960년대 그 세금의 문제 때문에 조금 주춤했고요. 유흥업소는 20%의 세율, 다음 일반 대중음식점은 10%. 그래서 기생집이 조금 몰락을 하죠. 기생을 빼놓고 난 다음에 그 음식을 두고 파는 것을 한정식이라는 이름을 붙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1970년대, 80년대 들어와서 룸사롱이 등장을 하고 그 접대 공간으로 룸사롱이 흥청망청 이렇게 크게 번창하면서 또 기생집이 많이 몰락을 합니다. 그 기생집의 그 상차림을 그냥 일반의 음식으로 판매하면서 한정식이라는 이름을 우리가 붙이고 있는 거죠. 전주 한옥마을을 찾은 관광객 100여 명에게 전주 한식에 대해 다시 물었습니다. 가장 아쉬운 점으로는 절반 넘는 사람이 가격을 꼽았습니다. 이어 서비스, 위생, 창의성 순으로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나오는 게 다양하고 많긴 한데 그래도 너무 가격이 비싼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어느 정도 가격이 적당한 것 같아요? 글쎄요, 좀 더 내려야 되지 않을까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모든 한국 사람이 즐기기에는 약간 비싸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또 아쉬운 점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는데 그 외국인을 위한 좀 사용 설명 이런 게 좀 입간판 같은 거 이런 게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냥 직원들 서비스? 네, 알바생인지 뭐 사장님이신지 모르겠는데 뭐 일이 많으시니까 그러시겠죠. 그렇다면 지금 전주 한식은 어떤 변화를 겪고 있을까? 전주 한옥마을에 자리 잡은 한 한식당.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손님 발길이 줄을 잇습니다. 이곳의 한정식은 고기와 생선, 갖가지 나물과 국 등 20개 안팎의 반찬으로 딱 먹을 만큼 차려냅니다. 기존 한정식보다는 간소하지만 백반보다는 넉넉합니다. 실속 있는 상차림으로 가격은 1인분에 10,000원대. 대체적으로 간이 잘 맞고 삼삼하게 맛있어요. 고기도 다른 집보다 좀 비린 냄새 안 나고 꼬들꼬들하게. 요즘은 13,000원짜리 12,000원짜리 별로 가서 봐야 이렇게 반찬 많지 않거든요. 괜찮아요. 해외에서 예약까지 하고 온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It's a lot of selection and it's very tasty. A bit spicy though. A lot of dishes have spicy ingredients. For me, I like soup, so this one I like very much. And I love the rice here. Like all the rice is very soft, very chewy, very nice. 한식 세계화를 위해 체계적인 조리법을 가르치는 국제한식조리학교. 오늘의 수업 주제는 흔히 구절판이라 부르는 일쌈 만들기입니다. 고운 채로 썰어서 하는 거라서 처음 하는 사람들은 일정하게 써는 게 좀 쉽지가 않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일정한 채를 썰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고요. 그리고 구절판에 밀전병 붙이는 게 초보자들은 좀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이, 당근, 버섯, 쇠고기 등 색색의 재료들을 가느다랗고 일정하게 썰고 넓고 얇게 그리고 눌러붙지 않게 달걀 지단을 붙이다 보면 구슬땀이 흐릅니다. 전국에서 모여든 학생들은 저마다 품은 사연은 다르지만 최고의 한식 명인이 되고자 하는 꿈은 매한가지입니다. 바른 먹거리에 대한 게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현장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중요하다고는 알고 있지만 한식을 제대로 배우질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하려면 한식을 좀 제대로 배워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이 학교에 오게 됐어요. 전통적인 레시피를 그대로 갖고 가되 음식을 플레이팅 할 때는 조금 더 이쁘고 조금 더 화사하게 눈에 확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럼 음식이 맛이 중요한 거예요? 멋이 중요한 거예요? 맛과 멋이 두 개 다 중요해요. 그래서 어려워요. 외국인 학생들은 앞으로 전 세계를 돌며 한식 전도사가 될 작정입니다. Why I choose 한식? Because in the world there are so many food, but they have the empty calories. But the Korean food is with the food and then the medicine is same. So Korean people eat food as a medicine. And then also Korean people have the perfect fermentation method, so really interesting. After school, I wanna teach the Korean food to people. Maybe in Italy or Turkey, I wanna explain the Korean food to people in the institutes. 국제한식조리학교에서 직접 운영하는 한식당. 육개장과 황태해장국, 김치찌개가 기본 메뉴. 오늘 특선 메뉴는 우족탕과 꼬리곰탕입니다. 이곳의 모든 음식은 표준 조리법에 따라 영양가와 영도가 계산됩니다. 찌개도 그렇고 전도 처음 먹었을 때 이렇게 일반 식당과는 달리 굉장히 이렇게 좀 정갈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매우 신뢰하고 있습니다. 자주 오시나요? 네, 점심시간에 시간 나면 한 번씩 식사하러 오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직접 만든 음식을 손님들에게 제공하면서 강의실에선 배울 수 없는 경험을 쌓습니다. 습관 드시고 그냥 실습 위주로 합니다. 시장도 가서 이제 식자재도 구매를 하고 메뉴를 짜가지고 원가 관리도 하고 직접 이제 손님한테 이제 그 질문도 받고 그 직접 서빙하면서 이제 맛도 평가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뭐 창업까지 이제 배워 나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런 실전 경험은 해외 진출이라는 꿈을 이루는 데도 보탬이 됐습니다. 졸업을 하고 어떤 쪽을 갈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운 좋게 미국 쪽에 가게 돼서 그쪽 호텔에서 일을 하면서 일을 좀 더 배우고 좀 한식 세계화에 조금이나마 이바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할 계획입니다. 유네스코 음식 창의도시 전주. 그리고 전주의 대표적인 문화자산인 한식. 음식은 끝없이 변합니다. 음식이 문화인 이유가 사람의 기호에 따라서 자연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생산물의 변화, 조리 방법의 변화에 따라서 끝없이 변하니까 문화인 거거든요. 변하지 않는 문화라는 것은 없어요. 그 변화에 민감하게 움직여줘야만이 음식 창의 도시라는 그 이름에 걸맞은 게 되겠죠. 음식 창의 도시라고 해놓고 옛날에 먹던 방식이 이게 우리의 전통이야 하고 고집하는 건 그럼 창의는 떼버려야 되는 거죠. 창의라는 것은 더 맛있게 먹기 위해, 더 즐겁게 먹기 위해서 뭔가 계속해서 움직여줘야 된다는 뜻이겠죠. 농경문화에 바탕한 풍요로움을 상징했던 전주 한식. 산업화, 정보화 시대를 거친 지금 맛의 고장이라는 명맥을 이을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요?
싸게 많이 먹을 수 있는 음식도 있어야겠죠. 하지만 그 지역의 특색과 정서를 오롯이 느낄 수 있는, 그래서 다시 이곳에 와서 먹고 싶다고 느낄 수 있는 음식도 필요할 겁니다. 입맛이 바뀌고 음식 문화가 바뀌고 있는 지금, 전주는 맛의 고장이라는 명성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전주 한식은 어떤 변신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다음 이 시간에는 늘 우리 옆에 있었는데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백제 유적들을 찾아서 그 가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대희 교수, 오중우 기자 두 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